안녕하세요. 알고 싶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머니라떼입니다. 오늘은 혁신금융의 미래라 불리는 디파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디파이는 가상화폐 지갑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가격 변동폭이 적어 스트레스가 적으며 은행 예금이나 적금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투자액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디파이 기술은 디지털 기반 금융기술, 나아가 향후 거대하게 성장할 디지털 자산 관련 기술과 산업의 융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를 단순히 가상자산 내에서의 사건으로만 간주한다면 시대적 흐름을 놓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향후 혁신금융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 디지털 경제를 대처하기 위해선 디파이에 대해 잘 알고 또 소액이라도 이용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럼 디파이의 A부터 Z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금융상품을 거래할 땐 은행 같은 금융사나 금융 관련 정부기관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하는데, 이 수수료는 금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하고만 거래를 하죠. 하지만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등장으로 은행과 금융기관 없이도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자체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제3자 없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직 안 보셨다면 여기 화면 오른쪽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거래소, 자산관리, 대출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탈중앙화된 형태로 바꾸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디파이라 하는데요. 탈중앙화를 뜻하는 디센트럴라이즈와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스의 합성어의 줄임말이에요. 기존 금융 시스템이 중앙 집중형 기관에 의존했다면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P2P로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디파이는 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걸고 일정 금액을 대출받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방식의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비교하면 정말 간편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단축돼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모든 거래와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기존 금융 서비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가 신원 확인 등 번잡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디파이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서 즉각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일면식도 없는 지구 반대편 사람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블록체인 코드로 계약 동의서를 작성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인데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탑재된 최초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이기도 하고 안전성이 높으며 규모 또한 비트코인 다음으로 크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세대 블록체인 네트워크라 이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무엇보다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디파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뢰의 주체입니다. 전통 금융시장이 은행, 정부, 보험회사 등 중앙기관을 신뢰의 주체로 삼는 반면에 디파이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동화된 소프트웨어의 코드 자체가 신뢰의 주체예요. 그럼 탈중앙화로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중앙주체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세계 각국의 노드에 의해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시스템 셧다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뛰어난데요. 개인정보는 블록에 분산 보관되며 기존 금융권의 수많은 자격 요건에 비해 디파이의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중앙기관은 너무 과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왔었죠. 디파이에선 원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상대에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거래의 투명성을 꼽을 수 있어요. 현재 모든 금융 시스템의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악의적 도용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디파이의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상에 공개되어 저장되지만 해당 거래가 누구의 거래인지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오도 하나의 특징인데요. 다오의 기본 기능은 미리 프로그래밍된 규칙에 의해 관리자 없이 분산합의 프로토콜을 통해 조절되는 것입니다.
모든 참여자는 시스템의 규칙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부패 여지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를 위해 미리 프로그래밍된 규약 하에서 자격을 갖춘 모든 토큰 홀더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정책 변화 제안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탈중앙성으로 인한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중앙화 서비스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할 수가 있죠. 반면에 탈중앙화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오직 시스템을 개발한 주체만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범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디파이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가 모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타 금융 서비스와 결합을 위해선 기존엔 금융 서비스 주체자와 협의 후 연동이 가능했지만 디파이 서비스는 해당 로직을 담은 프로토콜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해당 프로토콜의 기능을 가져다가 자신의 서비스에 접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디파이에서 사용하는 D앱, 이 D앱은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코딩을 볼 수 있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가를 받을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과감한 결합이나 융합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금융 레고 또는 머니 레고라고 부르는데 레고처럼 금융 서비스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디파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죠.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지만 월렛의 연동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등 이 부수적인 절차는 필요가 없어요. 디파이 서비스 분야는 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탈중앙화 거래소, 자산관리, 파생상품 등으로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그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탈중앙 거래소의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탈중앙 대출은 분산화된 대출 플랫폼으로 사용자는 중앙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하고 이를 통해 받는 이자가 수익이 됩니다. 현재 디파이 서비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며 대출 총액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인데요.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컴파운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살펴보면 우선 투자자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컴파운드에 예치합니다. 대출자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예치한 테더를 대출받아요. 대출받는 사람이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가 투자자의 수익이 됩니다.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고 테더가 필요한 대출자는 변동성이 큰 이더리움의 상승을 예상하여 팔지 않고 담보로 맡기고 테더를 대출받는 구조인 것이죠. 탈중앙 거래소 덱스의 주된 기능은 토큰의 교환과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덱스의 최대 장점은 자산을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인데 개인키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중앙화된 거래소보다 보안 측면에서 더 뛰어나요. 그리고 최소화된 유지보수로 거래 수수료도 최소화되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견고한 한 매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중앙 집중형 거래소에 비해 다양한 거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하죠. 대표 기업으로는 DYDX와 유니스왑이 있는데 유니스왑의 경우 환전거래를 위해 유동성 풀을 1:1 비율로 만듭니다.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아 사용자에게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요. 여기 수압이라고 하는데 이 수수료는 투자자들에게 배분되는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로 인한 비용 감소 등 많은 이점이 있긴 하지만 성공 여부는 암호화폐 시장이 향후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중앙 집중형 금융기관에게 지불하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편리하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이에 발맞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디파이 서비스를 앞다퉈서 출시를 했어요. 이런 증가세가 꾸준히 지속돼 유저가 더 많아지면 금융 서비스 생태계에 변혁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이 업로드되는 대로 또 다른 양질의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